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아모레퍼시픽 네. 18만 8,900원 50%요. 네. 한 2달 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몇 년 됐는데. 몇 년 오. 가지고 계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19만 원 넘을지, 뭐 내일 오르면 팔아야 될지. 네,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0만 원 그러니까요. 딱 찍고 내려왔어서 더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일단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비중도 꽤 크시긴 한데 오늘 또 7% 급등이 나왔는데도 아직은 매수가까지는 좀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이 기세를 좀 이어가 줄 수 있을까요? 화장품주가? 뭐 일단 19만 원 선까지 회복하는 네. 건 큰 문제는 없어 오.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네. 이 장세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일단 뭐 미국 내에서도 소비 자체가 계속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2분기에서 아마존데이도 개최가 됐었고 그쵸. 여기에 이제 실제 아마존에서 판매가 많이 됐던 제품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뭐 1, 2, 3위를 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 2, 3위는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제품이었다는 거지.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제품이 다 잘 팔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고객별로의 어떤 이제 취향차가 분명히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 시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시장을 잘 점유했다는 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화장품의 가장 큰 이제 단점 중 하나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많이 늘어나도 영업이익 부분들이 점점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된다면은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화장품 자체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뭐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의 이 영업이익률이 그 이상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해 줄 때만이 지금처럼 이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조정 장세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 중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이에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 화장품주들이 잘 갔을 때 그래도 반등세를 좀 유효하게 갔다라는 거는 다시 시장이 이제 안정적이었던 종목을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돌아섰던 건데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 매물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저평가됐던 종목을 또 순환매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9만 원까지 도달을 하시면은 과감하게 비중은 한 15% 미만으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년, 2년 이상 계속 이제 좀 가지시면서 그동안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할인된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담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19만 원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만약에 그때가 오게 된다면 비중을 좀 과감하게 줄여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려봤거든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몇 년 동안 갖고 계셨는데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에 아이고,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0원에 50%입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아니에요. 고생 좀 하고 네. 지금 오늘 팔까 말까 하다가 네. 그냥 오늘 못 팔고 내일이나 보고 팔까 싶어서 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문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가져가야 할지가 고민이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러네요. 네. 앞서서 부정을 들어주시긴 하셨고. 네. 근데 아까 또 긍정 들어주셨잖아요. 한국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 대왕고래 음. 대표주인데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차장님? 우선 비중이 50%세요. 아. 네. 비중이 제가 중립을 든 이유가 추가적인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으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50%가 많으니까 뭐 비중을 줄이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 지금 우선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 대왕거래 프로젝트 얘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증권사들이 이거 그 성공했을 때 가정을 하면은 목표 주가는 현재 이 4만 원대가 아니라 8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은 한국가스공사는 당연히 이 천연가스의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제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 그런 사업 특성상 목표 주가를 너무 이제 크게 매길 수도 있고 다만 이거에 대한 실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잘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분위기상은 굉장히 좋죠. 이 거래량도 그렇고 양봉도 뛰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 매수가 45,000원이시면은 저는 충분히 이런 분위기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또 전기요금 인상이나 여러 가지 그 하반기 때 그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모아지면은 충분히 현재 매수가보다는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미수금 회수나 여러 가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를 짓눌렸었던 여러 악재 부분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으로 계속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부 쪽에서도 확실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의 여러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나올 거는 웬만한큼은 다 나오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이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가 정말 좀 높은 어떤 고점 가격이었으면 저는 비중 50%를 30% 이하로 줄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되고 있지만 우리 점 45,000원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뭐 7, 8월 달에 그 이상 가격은 이익을 보면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갖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TP를 좀 높게 잡고 있는 증권사가 많긴 한데, 뭐 물론 매수가 이상까지는 무리 없겠지만은 비중이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조절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도와드려봤어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뷰노요. 네, 뷰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2,500원에 네. 15%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 지난주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거 높은 가격에 사서 손절을 했다가 네. 아쉬워가지고 다시 샀는데 작년에 한번 손절하셨어요, 시청자님? 네, 아니 이번 얼마 전에 손절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미련이 있어 샀는데 이게 또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일단 중립으로 돌아서셨고요. 네. 그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알츠하이머 협회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또 뷰노가 참가한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좀 튀어 오를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AIC에서 이제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 섹터가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했을 때 후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료 AI 섹터를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료 AI가 기술이 발달하고 도입이 되면은 의사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술을 의사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사협회랑 그다음에 이제 정부랑 지금 갈등이 계속 지금 빚어지고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업체들도 지금 힘들어하는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약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의사들이 지금 이 약품을 진단해줄 의사가 적다 보니까 환자는 많은데 의사가 진단을 적게 해주니까 제약 매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이번 7월 이후에 이제 전공의 복귀 이후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해외 공략이 강화된다는 건데 저는 일단 이 뷰노도 사실 이제 국내 시장 쪽의 공략보다는 해외 시장 공략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국에 뭐 볼파라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국내 중심에서의 수출을 만들었던 의료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좀 추가적인 하락은 우리가 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서의 국제 심포지엄, 그러니까 ISBI 2024에서 녹내장 판독 챌린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술 많은 순위 1위에 지금 차지하는 게 백내장, 녹내장 수술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뷰노의 주가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연초 대비해서 좀 주가가 후퇴했다고 하지만 아마 여타 AI 의료 AI 섹터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지금 섹터 대비 평균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전에 한번 손절을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손절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시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장 동력이 뷰노가 갖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일단 목표 주가는 다시 연초 주가 수준인 4만 원 선까지는 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일단 매수가가 32,500원이시니까 34,000원을 돌파하면 이때는 비중을 이제 5% 축소를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고요. 대신 이제 지금 만약에 시장에서 내가 좀 증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내가 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기술적으로는 3만 원 선. 그러니까 3만 원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주가에 비하면 한 5% 정도의 조정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전략적인 매도가 필요한데 당연히 분할 매도 관점을 좀 가셔야 되고요. 전부 이제 전략 매도를 한다라면 저는 28,000원 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하방은 짧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컨센서스 대비해서 우리가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 않으면은 주가가 탄력을 좀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기왕이시면은 꼭 의료 AI로 꼭 수혜를 본다라는 입장보다는 일단 뷰노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 그리고 모멘텀들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고수하시되 일단 손절가도 과감하게 고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가능하나 그 전에는 비중 조절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뷰노로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정말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도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열려 있고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도와드릴까요? 6205님 보내주셨는데 GST를 갖고 계십니다. 28,3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이 부분은 이상웅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신저가 기록하다가 오랜만에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선 게 아닌가 하고 추가 매수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점을 좀 다진 걸까요, 이제? 글쎄 오늘 이제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크게 뛰면서 그 양봉이 좀 나왔는데 저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세 좀 강하게 몰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비중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쪽에서의 그 냉각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전력난이라고 할 수 네. 있겠지만 전력이 계속 증가할수록 냉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ST의 이런 스크러버나 이걸 수요는 저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이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뭐 차가운 공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거에 대한 이 전력에 대한 사용이 급증할수록 액체 쪽에서 액침 쪽에서의 그 냉각에 대한 방법도 굉장히 좀 다양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GST의 이런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GST가 이런 산업적인 부분도 뷰도 좀 괜찮지만은 재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좀 굉장히 좀 우수한 지금 그 상황을 좀 갖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증가하는 속도도 괜찮고 지금 부채 비율을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20%대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지만 유보율이 거의 4,800%. 거의 5,000%에 가까운 유보율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안정적인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GST는 저는 좀 이 시기가 좀 AI 쪽과 관련된 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주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오늘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내일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좀 실린 것 같다. 조금은 더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2551번님께서는 2호 테크닉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네. 매수가는 19만 1,000원에 20%. 본전까지 기다릴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아마 급락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 아마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보유하셔야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쉽게 놓치셔서는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레이저 장비 쪽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가 커팅 쪽 이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삼성전자 향 이제 레이저 장비 납품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하고 계신데, 일단 이오 테크닉스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부채비율이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굉장히 경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가장 웃고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돈 많은 회사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어떤 뭐 증자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뭐 전환사채나 채권을 발행할 때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사들 평가들도 신용평가사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오 테크닉스는 충분히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19만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마 이 19만 1,000원을 매수를 하신 게 9월 15일 이후에 매수하셨다면은 아마 상상증권인에서 지난 15일 날에 이제 레포트 발견하면서 그때 좀 보시면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근에 있던 조정은 사실 뭐 뚜렷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증시의 공포심 자체만 있다 보니까 조금 나온 현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건 시장이 다 이제 좋은 종목을 이제 시장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손해보면서까지 팔고 나갔다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공포 장세가 조금 시장의 공포심이 아직까지는 많이 만연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가격이 반등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면은 일단 지금 17만 원 선에서의 조건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충분히 다져져야 된다는 모습이 좀 나와져야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좀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지금 자금이 좀 급하다 혹은 내가 꼭 좀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놓치기는 싫어서 내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뭐 비중이 20%시니까 한 10%로 축소를 하셔서 그 자금으로 좀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은 뭐 지금 19만 원에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15만 원 선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조금 타격을 너무 크게 보시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6만 원 선 손절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요. 21만 원 돌파 이후에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차익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렸지만은 비중 조절도 약간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내 종목 빠르고 꼼꼼한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바로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 네, 매수가랑 11만 비중은요? 6천 원에 10%입니다. 시청자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실까요? 네,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기아를 좀 가지고 가면 좋은데 네. 자꾸 떨어지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게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뭐 모든 게 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는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지 않은데 네. 그래도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저는 사실 두 분 다 긍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중립 의견을 들어볼게요. 중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추세 자체가 조금 하락 추세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쵸. 지금 봤을 때도 조정을 뭐 7월 초부터 지금 계속 나와주고 네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립을 든 이유가 지금 비중이 한 10% 네, 정도신데 우선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는 의미에서 제가 우선 중립 의견을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기아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기아 내적인 문제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네네. 예상차 나왔는데 근데 이제 여러
이 뭐 포드의 실적도 그렇고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자의 또 이제 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전개차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이제 뭐 기아 쪽으로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기차 쪽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좀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여전히 뭐 내연기관 쪽에서의 실적이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외부적인 뭐 변수에 의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전반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는 피하기 당장 어떻게 지금 방향이 외적인 요소가 바뀌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좀 그 수그러드는 뭐 그때 정도에 저는 오히려 주가 더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나은데 지금 현재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상담 도와드려봤어요.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할까요? 그럼 그 부분은 부정 주신 김덕호 대표님께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차라리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라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아. 보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동일하게 네. 지금은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음. 이제 결국 좀 이슈가 생겼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결국 EV 시장,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뭐 마냥 사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완전히 죽는 시장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혜택들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면은 저는 차라리 자동차를 보신다.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도 매수가 근처까지 완 상태인데 그래도 자동차 산업에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중립지대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중립지대인 하이브리드 차를 매출을 만들고 있는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지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100% 전기차만 다 운영하려다 보면은 뭐 전기 충전소도 더 지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장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비용이 또 많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뭐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에서 시장을 좀 확고하게 만들고자 했던 게 현대차 움직임이 좀 빨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매수가 이후로 좀 올라오셨을 때 교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신 만큼 저희가 두 분의 의견 다 들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네, 포스코 DX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550원이에요. 비중은요? 네, 한 50% 돼요. 네. 비중을 좀 늘리신 거죠? 아니요, 그냥 처음에부터 사기를 그렇게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좀 됐는데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실까요? 아유,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처음으로 두 분 다 부정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차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포스코 DX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실적이 또 부진했어요. 맞아요. 도대체 이 실적 부진 언제 끊을 수 있는 건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을까요, 차장님? 일단은 50% 예. 시면은 제가 네.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하면서 이제 50%까지 만드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 DX가
이제 올해 초에 거의 이제 뭐 7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 그 7만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갔었죠. 작년 연말에. 네. 근데 이게 약간의 지금 약간 전기차나 여러 가지 밸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올해도 이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떨어지면서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우선은 이 포스코 DX가 이 전기차 쪽에서의 부각이 좀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은 이제 IT, 그러니까 이제 ICT 같은 이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이 IT는 전부 다 이제 포스코 DX가 하고 있거든요. 뭐 근데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의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전망 자체가 지금 사업성이 좀 약간의 둔화되면서 이 포스코 DX도 IT 사업 부분과 그리고 EIC 사업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안정적으로 주가는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안정적인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주가적인 측면과 실적이 좀 반대로 가면서 저가 매수 기회는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은 이 시청자분 말씀하셨듯이 50%면 너무 좀 위험한 구간은 맞다라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또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뭐 신저가를 쓰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 신저가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가 기회가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주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수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한 27,000원 정도, 아니 25,000원 정도 잡으셨을 때는 비중을 과감하게 뭐 30% 정도는 밑으로 낮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로 어떤 매수를 종목을 들어가는 시기는 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30%를 줄이고 20% 정도 비중이 현금이 좀 확보가 되셨다고 한다면은 그 자금은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돌아서는 방향에서 이 새로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실적이라든지 소외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말씀드려봤습니다. 포스코 DX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나나님께서는 기가비스를 59,000원에 비중 20%로 들어가셨습니다. 지난달에 좀 하락 나올 때 들어가신 건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유리기판 테마도 좀 잘 떠오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일단 좀 아쉽지만 뭐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반등세를 좀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면서 기다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기가비스가 사실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탄탄하게 나왔으면은 기대할 바가 좀 높았는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분기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매출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왜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사실은 증시 조정이 나오면 매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매도세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만약에 노린다라고 하면은 48,000원 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지만 여기쯤 왔을 때 한번 매도 시점을 좀 고려를 해보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비중이 20%라는 거는 5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계속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좀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가능하시면 종목 교체를 당장이라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가 꼭 좀 손실폭을 좀 좁히고 싶다 하면은 48,000원 선에서는 꼭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까지 기다리겠다? 저는 실적을 기대해서 오히려 반등세를 노리시기보다는 좀 이탈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8,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45,000원. 그러니까 뭐 내일이라도 당장에 주가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빠르게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59,000원 대비했을 때 현 주가면은 25% 가량 이제 손실이실 텐데, 23% 가량 손실이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 장세 때 이 정도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일단 비중 자체가 높다는, 실적이 안 좋지만 비중이 높다는 점. 그래서 손절가 45,000원,
그리고 목표가 4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와 목표 주가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하얗게 불태웠다님이 G2파워 궁금하시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9,650원에 5%. 원전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탈 시점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전거래부터 좀 양봉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바로 물탈 시점일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차장님? 글쎄요, 근데 물타기에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체코 원전 얘기 나온 다음부터 또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좀 이게 이 차익 매물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G2파워는 솔직히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쪽에서의 어떤 수혜 부분은 좀 안 받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이 차익이 좀 차익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왔다는 건 좀 과한 느낌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G2파워가 이 어떤 이 원전 수배 전반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까지도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 악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또 이 어떤 신재생 또 이제 또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좀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이 하락세가 더 나올 가능성도 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라기보다도 우선 좀 지켜보는 보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좀 왜 이리 많이 빠지는지 그러니까요. 조금 보유하면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 말씀드려봤습니다. G2파워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알테오젠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9천 원에 13%예요. 16만 9천 원이요, 시청자님? 9천 원이요. 16만 9천 원이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엄청 오래전에 들어가셨네요. 네, 네, 네. 네, 오, 이번에 수익을. 목판도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갖고 가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와.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네네. 시청자님.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을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알테오젠 지금 더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선까지 상단이 열려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섹터 중 네네. 한 섹터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마일스톤까지도 기대가 계속 된다는 얘기는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답답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손바뀜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주체가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가 자체가 많이 뜨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지금 내가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탄력은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주가만 좀 1주, 2주 정도만 충분히 버텨줘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쥐고 계신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증시가 빠질 때조차도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이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그래도 한 31만 원까지는 조금 더 상향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연중 신고가를 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엄청난 수익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비중도 13%시니까 뭐 비중도 뭐 넉넉하게 안정적인 비중을 또 갖고 계셨으니까 또 부담 없이 또 잘 기다리셨던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뭐 증권가에서는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내고 있으면 대부분이 30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증권사에서 레포트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대신 조금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건 31만 원대부터는 좀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는 좀 기다림에 대한 보답을 좀 받으실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데 내가 좀 익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노선을 정해달라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25만 원 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최근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를 지금 이제 좀 작성을 하고 있죠. 아마 이 주가가 제가 한 1주, 2주 정도 가야 된다라고 했던 원인도 지금 지난 이제 60일봉이 어느 정도 이제 25만 원 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5만 원 선 이탈이 되면은 뭐 여기서는 한번 입절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비중이 13%시니까 뭐 25만 원 선 이탈했다고 막 전량 매도하시기보다는 뭐 8에서 한 9% 정도 매도하셨다가 그래도 나머지 한 4% 정도로 나머지 한 31만 원 이상 돌파했을 때도 한 번 더 차익 실현하시는 방안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중이신 종목도 좋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또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댓글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마시고 지금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또 시장이 좋았던 만큼 지금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또 내일장까지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다양한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